자, 오늘은 라리가로 넘어왔습니다. 뭐 시즌 결산을 우리 영주 의원님이 쭉 해주셔가지고 저도 봤어요. 그래서 네. 뭐 베스트 11까지 뽑는 것까지 보면서 내가 라리가 사실 중하위권 팀들까지는 제가 팔로우가 안 돼가지고 그거 보면서 올 시즌 좀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한 팀만 정해서 갑니다. 레알 마드리드 정산. 네. 팬분께서 또 저희한테 이메일로 정산 자료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했다는 얘기는 드리고 레알 마드리드님 그리고 덕현이 형께 마라황 우리 그 마라황 그 팬 채널 있잖아요. 마라왕님께서도 보내주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러 명이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런 점들은 참고해서 잘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 다시 한번 드리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최종 성적을 간단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라리가 우승팀 1위 팀 성적을 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로써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들어올리는 더블 기염을 토했죠. 코파 델레이는 이제 8강 빌바오에게 탈락을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마지막 수건 사업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파델레인 것 같아요. 그러네. 뭔가 그렇다. 2013-14 시즌 때 이후로 계속 코파델레이에서는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페르코파 이야기도 이따 할 거지만 올 시즌 빌바오가 좀 발목을 잡았죠. 그렇죠. 물론 스페르코파에선 그 빌바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코파델레이는 예전에 그 2015-16 시즌 때 부정 선수 이슈가 나왔던 대회도 그것도 코파델레이였었고 맞다. 이상하리 많지 유독 코파델레이는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스쿼드의 두께가 좋았던 2016-17 시즌조차도 결국 코파델레이 우승에는 실패를 했었어요. 참 신기해. 이게 더 어려운 대회는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리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동안 챔피언스리그는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으로 주인공을 차지했던 대회인데 뭐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이렇게 트래블을 차지했던 팀들과 다르게 레알 마드리드는 트래블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코파델레이가 마지막 수건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만큼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가 보다도 올라오는 어떤 과제가 당연히 다음 시즌에는 주어질 것 같고요. 이적 시장의 인앤아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카마빈가와 알라바를 영입한 올 시즌입니다. 사실 알라바는 좀 바랄 라모스 보내고 알라바? 글쎄라는 생각 들었다가 맞아요. 카마빈가 알라바 저는 둘 다 올 시즌 박수 받아야 된다. 맞아요. 카마빈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조커로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고 갈수록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뭐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보여줬던 그 전진 패스 능력들 또한 임팩트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알라바의 경우는 사실 데려올 때 우려를 많이 했던 게 아니 라모스와 바란처럼 공중보의 기재들을 떠나보내고 179cm잖아요. 그리고 전문 센터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뭐 180 초반 얘기도 하긴 해요. 그렇기도 하죠. 이거 프로필상마다 차이가 좀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키는 좀 작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전문 센터백이 아닌 알라바기 때문에 과연 공중볼 획득 능력이 확실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알라바는 공중볼은 기복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밀리탄과 또 쿠르투아가 잘 메워주면서 알라바는 알라바 나름대로 본인의 장점을 잘 유감없이 보여줬어요. 맞아요. 왼발의 장점을 활용한 빌드업 능력 그리고 수비에서의 어떤 리딩 능력까지 보면 알라바도 밀리탄도 이 쿠르투아도 후방의 안정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차지했고요. 영입 자체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결국 이 두 명 모두 제 역할을 해내면서 올 시즌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떠난 선수들은 일단 바란과 라모스가 떠났습니다. 주전 센터백 두 명을 떠나보냈는데 라모스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FA. 그쵸. 결과적으로는 페레즈 회장의 선택이 옳았네요. 둘 다 옳았죠 사실. 그렇죠. 바란 라모스 둘 다. 그리고 이제 바란의 경우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부상이 많았고 너무 많았어. 라모스도 마음이 아프죠. 예전의 몸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데고르가 결국 도전을 하지 않고 아스날로 이 팀을 떠났죠. 465억 원의 이적료를 안기면서 아스날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됐고요. 감독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안첼로티 감독, 개인적으로 안첼로티 감독이 굉장히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올 시즌도 결국 체중 조절에 실패했던 이스코 바로 제해버렸죠. 자 그리고 아자르 초반에는 물론 아자르를 좀 써보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체로도 계속 써보려고 하고. 근데 안 되니까 과감하게 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요비치아 같은 자원들도 물론 좀 써봤던 경기들도 일부 있었지만 정말 몇몇 경기를 제외하고 요비치는 운동 능력 자체에서 인상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요비치도 과감하게 제외. 아센시오를 중앙 미드필더 메짤라로도 써보려고도 하고 오른쪽 인포워드로도 계속 좀 기용을 해보고 했었지만 파리하고의 경기 때 챔피언스리그에서 너무 못했어요 아센시오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안첼로티가 결국에 리그랑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날 크카모 쏜다, 비슷하게만 전술 쓴다. 왜 발베르데 안 쓰냐, 왜 카마빈가 안 쓰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 카마빈가랑 발베르데는 잘하니까 안 써. 보는 게 팬들 입장에서 왜 안 써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스코 아자르 요비치
아센시오 아예 안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써보니까 안 돼서 이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 맞아요. 면에서는 안첼로티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스쿼드 관리를 되게 잘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들 중에는 조금 더 빠르게 결단 내리지. 그치? 쉽게 만드는 선수들도 있기는 할 수 네, 있지만 맞아. 어쨌든 아센시오도 파리전 이후로 출전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중요 경기에는 계속 발베르데나 호드리고와 같은 자원들이 중용을 받았던 만큼 이게 시즌 말미에 있어서 결과에 영향을 준 좋은 선택이 되었다. 예. 타이밍을 떠나서 어쨌든 결단을 내린 것만큼은 잘 내려줬던 예. 안첼로티 감독이라고 볼 수가 사실 있고요. 그게 감독할 때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감독도 사람이라 그런 얘기 했잖아. 뭐 같은 국적이면 더 쓴다. 뭐 예전에 같은 팀에서 같이 이 팀에 합류했던 선수면 더 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안첼로티는 그래도 정리를 했다라는 거. 맞아요. 네. 근데 타이밍 자체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맞아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리그 중반기 때 레알 마드리드가 좀 위기에 빠졌던 기간도 봤었고 잠깐 챔피언스리그에서 뭐 파리전처럼 흔들렸던 경기들도 일부 있었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런 점들은 역시 타이밍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발베르데 시프트를 통한 막판에 결과를 냈던 운영 역시 아주 빛났습니다. 리그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안첼로티 감독은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올 시즌 본인이 확실하게 선수들을 육성시켜놨죠. 비니시우스는 정말 최고의 시즌을 보냈고 그렇죠. 마이미쯤 되니까 호드리고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무서운 거예요. 비닐싱, 벤제마, 호드리고 이렇게 쓰리톱이 완전히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고에 대한 어떤 개인의 코칭이 많이 빛났다고 하죠. 예. 라커룸에서의 어떤 그 선수에게 기회를 북돋아주는 어떤 그 얘기들. 호드리고에게도 너는 골만 넣으면 된다. 너를 믿는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안첼로티 감독이 해주면서 선수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보여넣어준 게 좋았었고요.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준 기적. 호드리고. 예. 이거 뭐 첼시전, 파리전, 첼시전, 맨시티전 다 연이어서 기적을 쓰면서 올라왔는데 안첼로티 감독의 라커룸 대화가 결정적이었다고 하죠. 팀 승리할 수 있다. 부진한 경기가 나왔다고 해도 2차전에 우리의 승리팀은 레알 마드리드일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안첼로티 감독이 격려를 했다고 하고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진짜 베르나베우의 팬들이 이제 유럽의 왕이라는 걸개 그 문구를 가지고 선수들을 저는 그게 좋은 의미에서 자극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좋은 모습 보일 때 챔스 DNA 있다. 팬들도 알다 보니까 팬들이 나는 그렇게 더 해줬다라는 게 안첼로티의 하프타임 토크뿐만 아니라 분명 좋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호드리고에게도 신뢰를 해줘서 조커로서 마지막에 맨시티전에 기가 막힌 골들을 또 뽑아내는 모습이 있었고 맨시티 4강 2차전을 앞두고 대역전극 영상을 이제 8편 시청을 했었다고 하죠. 예전에 슈틸리케 감독도 영상 틀어줬었는데. 그건 이제 그 크루이프 턴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럴 거예요. 옛날에 과거 이런 뭐 맞아요. 역전극 이런 게 아니고 선수 하이라이트 같은 거. 이건 그게 아니죠.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보여줬던 대역전극 영상을 다시 보여주면서 우리 또 한 편 남아있다. 또 한 편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충분히 감독으로서 리더로서 선수들을 일깨워주는 확실한 그 포인트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하프타임 때 괜히 야 너 아까 패스 왜 그렇게 야 너 오늘 누구한테 이렇게 패스 주고 어떻게 움직이 이거보다 야 잘할 수 있어 역전해보자. 그쵸.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안첼로티의 지도 방식이 아무래도 스타들만 모여있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에게는 더 편안한 경기 제공됐을 수 있고 맞아요. 동기부여에 있어서 안첼로티가 확실하게 좋은 리더로서 자리매김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예전에 안첼로티가 1기 때 레알 마드리드를 떠날 때도 선수단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을 좀 그리워하는 얘기들도 역시 있었었기 때문에 안첼로티는 덕장으로서 보여준 능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덕장으로서의 면모가 스타들 그리고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영리한 자원들이 참 많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적합한 감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판을 깔아주고 모든 팀의 전략가, 지략가 전술가일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네. 무조건 세부 전술 잘 짜는 감독이 좋은 감독은 아니거든요. 맞아. 네, 저도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배우게 된 안첼로티 감독의 올 시즌이 좀 아니었나 싶고 올 시즌 안첼로티는 정말 좋은 리더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점을 확인시켜드립니다. 시즌 MVP 기대보다 잘한 선수 못한 선수를 볼 텐데요. MVP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무조건이죠. 벤돈신입니다. 발롱도르 받아가야 되는데. 리그 32경기 27골과 12개의 도움. 챔피언스리그 12경기 15골과 2개의 도움. 이 정도면 이제 맡겨둔 발롱도르이 앞으로 이제 가져갈 채비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결승전에 득점을 안 넣는데도 불구하고 올 시즌 MVP에 이견이 없는 거 리그랑 챔스 토너먼트에서 이미 다 보여줬거든. 그렇죠. 토너먼트에서의 다양한 기록들을 또 써내려 갔었고요. 벤제마가 이 아래로 내려와서 보여주는 관여 능력이 결국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후방 빌드업은 토니 크로스 그리고 크로스의 밑 단계에서는 벤제마가 마치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서 또 볼 순환에 도움을 주는. 그래서 왼쪽에서의 연계를 벤제마가 빠져줬을 때 더 유려하게 잘 들어갈 수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였죠. 벤제마는 연계 과정에서 보여주는 영향력도 역시 대단한 선수고요. 또 하나 요비치와 마리아노 디아스. 그러니까 마땅한 백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벤제마가 이 자리를 꾸준히 소화해준 것 또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벤제마도 정말 잘하고 있지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나에 의한 여파가 갑자기 올지 모르는 거다. 저보다 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벤제마가 혹시 모른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공격수 보강은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왠지 다음 시즌에도 벤제마는 그냥 잘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하긴 해요. 네, 그냥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생애 최초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또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카림 벤제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보다 잘했던 선수, 아쉬웠던 선수를 볼 텐데 이거 그냥 잘했던 선수가 아니고요. 기대보다 잘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았는데 혹은 기대치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거보다 잘했던 선수들을 꼽는 거예요. 기대보다라는 기준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몇몇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대보다 잘했던 선수 저는 첫 번째로 밀리탕입니다. 밀리탕이 저는 지난 시즌 후반기 때부터 이제 올라오긴 했었는데 토너먼트에서 잘했죠. 아무래도 라모스 바란이 좀 버티고 있었던 지난 시즌 전반기 중반기 때보다는 밀리탕을 그때 뛰었을 때 약간의 불안함이 좀 있어 보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유망주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후반기 때 활약을 했고 올 시즌 밀리탕이 과연 한 시즌 풀로 쭉 해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쭉 해줬죠. 특히 마이미 때 잠깐 기복이 있었지만 리그 최종전 베티스전과 이번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리버풀전에서 보여준 수비력은 밀리탕이 역시 레알 마드리드 수비의 코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비슷한 이유로 전문 센터백이 아니었던 알라바가 영입됐을 때는 걱정이 했었지만 그렇지. 라만바라 라만바라바 다비드 라만바라바인가요? 라모스 바란을 보내면 레알 마드리드 팬들 저 올 시즌 초반 그게 기억 아니 센터백 왜 안 데려와? 밀리탕 계속 쓴다고? 그렇죠. 숫자가 또 너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알라바 지금 센터백 조합을 다 바꾼다고? 낮추고 그리고 전반기 때 폼 안 좋았어요. 그런 점들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잘했죠, 진짜. 밀리탕 알라바 조합이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 라모스 바란이라는 굉장히 좀 큰 빈자리를 잘 메워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카르바알은 저는 지난 시즌의 경기 소화량이 되게 적었어요. 부상 때문에. 그래서 올 시즌 카르바알도 경기 수가 조금은 적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지난 시즌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2배 정도 더 많이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바알의 경우는 경기 소화량이 많았고 전반기 때는 부진했지만 후반기 돼서 카르바알이 오히려 몸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번에 루이스 디아스를 지웠던 챔피언스리그 그 결승에서의 활약이라든지 파리전 음바페에게 고전한 이후로는 쭉 오히려 몸 상태가 올라왔어요. 맞아. 음바페한테는 그 1차전 파리 원정에서 힘들어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음바페가 너무 잘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니 음바페를 막을 수 있는 풀백이 몇 있겠냐고. 그래서 카르바알은 정말 좋은 시기를 후반기 때 보여줬기 때문에 후반기의 폼만으로 후반기 결과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드리구 역시도 막판돼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원래 호드리구가 왼쪽인 포워드였는데 오른쪽으로 이 위치를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되면서 약간 이 자리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 때가 있었죠. 꽤 길었어요. 근데 단순히 직선적인 어떤 윙어로만 머무르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수도 나이가 좀 어린 선수고 그래도 영리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점점 오프더블이 좋아지고 있어요. 오프더블, 박스 침투 이를 바탕으로 오른쪽 윙에서도 다양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조커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선발로 나왔을 때의 영향력도 점점 더 보여주지 않을까. 이미 후반기 때는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입증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사실 제일 탑은 비니시우스죠. 그렇죠.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지. 기대치가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탑은 역시 비니시우스인 것 같고 기대보다 아쉬웠던 선수들입니다. 기대보다 아쉬웠던 거기 때문에 아자르 베일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대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그 판단이 이 아자르나 베일 같은 선수들에게 굴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다룹니다. 자, 개인적으로 페르낭 맨디가 되게 아쉬웠어요. 근데 물론 그 생각은 있어요. 맨디라도 없으면 더 왼쪽 풀백이 더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좀 애매해. 아니 라는 생각. 카르바알이 시즌 중에 왼쪽 풀백으로 나왔을 때 더 잘했어요. 페르낭 맨디는 원래는 이제 공격이 좀 아쉬웠고 그래도 수비는 잘한다는 느낌이 줬는데 공수모도 올 시즌 그냥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페르낭 맨디는 수비할 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 느낌, 공격할 때 오버래핑 타이밍을 못 맞춰서 오히려 비니시우스의 최적의 파트너가 맨디가 아닌 벤제마가 되어야 했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 맨디는 그냥 시즌 자체가 너무 별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니 크로스도 분명 뭐 시즌 내내 못했던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이 선수의 개인 폼이 좀 떨어져 있구나라고 느끼게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동력이랑 그 여러 가지 수비에서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크로스 이제 나이 들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줬던. 중반기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에서 좀 고전할 때 토니 크로스의 경우도 뭐 초반에 패스 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때가 있었죠. 그 당시 경기에서. 근데 후반기 때 보면 역시 토니 크로스는 자신에게 맞는 롤이 주어졌을 때 뭐 카세미로 대체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말고 중앙 미드필더로서 자신에게 맞는 롤이 주어졌을 때 또 한 번 좋은 빌드업 관여 능력과 패스 능력을 보여줬다. 역시 특유의 영리함은 살아있다. 하지만 예전보다 폼이 좀 저하됐구나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시기와 경기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여기에 좀 꼽았고요. 그리고 바스케스랑 이제 아센시오도. 바스케스는 역시 그 십자인대 부상이 여파인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어쩔 수 없이 기대보다 아쉬운 선수로 꼽았고요. 아센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까지 기대보다 아쉬웠던 선수로 꼽았고요. 터닝 포인트는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멘탈리티를 이끌어냈던 그런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마라왕님이 제공해주신 글에서 이런 내용도 있구나. 왜냐면 이거는 아마 찐팬이 아니면 쉽게 떠올리기 힘든 내용이었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사실 훈련 세션의 기사까지는 그렇게 안 보거든. 그래서 이거는 마라왕님의 글이 정말 많은 참고가 됐는데요. 자, 보면은 멘탈리티와 관련해서 3가지 포인트를 이 마라왕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핀투스 효과. 실제로 핀투스가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본격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부상 빈도가 지난 시즌 대비 무려 6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빅매치 대비 미니 프리시즌을 진행하는 특유의 훈련 세션을 통해서 빅매치 때 선수단이 100%에 가까운 체력 상태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핀투스 코치가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하죠. 파리 생제르맹과의 2차전에 대비해서 토니 크로스가 교체된 이후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시퀀스 훈련을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 중 상황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즉각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게 템포 변화, 기동력을 올리는 그런 느낌이겠네. 크로스 그쵸. 교체 이후면 선수단의 기동력을 순간적으로 더 끌어올릴 줄 아는 그러한 게 익숙해지게 만드는 피지컬적인 이 훈련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기동력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핀투스 코치의 훈련 프로그램이 도움을 좀 주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리버풀과의 결승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매치핏을 유지하기 위해서 볼 위주의 짜임새 있는 훈련 세션을 또 짰다고 하죠. 중요하죠. 이러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운용, 훈련 프로그램 운용은 정말 결과상으로도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핀투스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마라왕님께서 분석을 해주셨고, 안첼로티 이제 교체 얘기도 해야죠. 네, 이거는 이제 안첼로티의 아들이죠. 다비데 안첼로티입니다. 다비데 안첼로티가 26라운드 라요 원정에서 후반 5, 60분 때에 카마빈가와 발베르데의 투입을 제안했다고 그래요. 이거 레알 마드리드 팬들 생각이랑 똑같지 않았을까? 카마빈가 발베르데 빨리 좀 써라. 근데 이때 이미 다비데 안첼로티가 그 영감에 어떤 그 포인트를 잡았다고 하죠. 그렇구나. 그 이때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후반기 중요할 때마다 카마빈가 발베르데가 좋은 조커 카드가 되었고, 여기에 호드리구의 때만진 성장까지 더해서 조커의 무게감이 레알 마드리드는 상당해졌거든요. 그래서 후반기 결과에 있어서 다비데 안첼로티의 이때 조언은 분명 많은 영향을 주었고, 실제로 이 이후에 카세미로와 토니 크루스도 안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카모 조합을 꾸준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즌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앞으로도 꽤 기대가 되는데, 신구 조화가 꽤 잘 되어 있는 스쿼드예요. 밀리탕 이런 자원들은 되게 어린 자원이고, 벤제마와 같은 나이가 모드리치까지. 있는, 자, 벤제마, 모드리치, 그죠? 모드리치 사실 올 시즌 되게 잘했는데 아웃프런트 패스의 귀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드필더입니다. 올 시즌 도움 능력이 상당히 많았죠. 다른 선수를 언급하다 보니까 모드리치 언급이 늦었는데 모드리치도 정말 잘했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에 넣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신구 조화가 잘 돼 있으면 비니시우스, 호드리구는 굉장히 어린 자원들이고, 여기에 이제 다음 시즌 리디거가 옵니다. 그렇죠. 아마 알라바는 그러면 왼쪽 풀백으로 또 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스쿼드가 꽤 많이 기대가 돼요. 대신에 이제 부족한 포지션에 대한 보강은 분명 필요하겠죠.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로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으니까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해서는 보다 더 영입을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여기에 공격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림 벤제마가 나이가 어쨌든 있는 선수고 백업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강, 그리고 오른쪽 인포워드의 뎁스를 늘려줄 수 있는 보강까지 생각하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의 여름 이적 시장 과제가 되겠죠. 네,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한 시즌 정리를 했는데, 또 다음에도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 또 이제 좋은 성적 올리시길 또 원하실 텐데, 또 왠지 기대돼요. 유럽 챔피언 또 3연패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들어올릴 만큼 또 한번 흐름을 타지 않을까. 다시 좀 축하드립니다. 네.